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증시도 많이 눌리면서, 물론 이제 장 후반에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죠. 어제 해외에 있는 진단키트 주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국내 진단키트 주들도 힘을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즌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조금 올리면서 끝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57,7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최저점 48,200원 또다시 언제 달성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차트가 다시 21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즌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또 치료제 때문이죠. 내년 2월에 국내에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좀 모순인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2명 다 파라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게, 진단검사, 코로나 진단검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입원하기 전에는. 그리고 나서 파라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독감 검사도 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을 쓸 때도 이 진단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쓰는 게 이 진단검사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특히 이제 시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상식선에서는 우리 일반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혹은 잘 모르는 분들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시각이 사실 더 큽니다. 그런 시각들을 이용한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공매도를 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더 저점에서 잡아먹으려고 더 누르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시즌 목요일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시 한번 행보의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방향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SD 바이오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A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떴었죠. 시즌도 조만간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슈 연말 안에는 떠주면서 최소한 이 8만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까지는 연말 안에 좀 가져야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즌 저처럼 장기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겠죠. 저점에마다 계속적으로 모아준다면 10년설이라고 하죠. 요새 10년 동안 시즌을 갖고 가야 되겠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갖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또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진단키트주들이 다 빠지면서 국내의 진단키트주들의 기대감도 외국인이 이제 아무래도 방향을 좀 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고요. 개인들이 오늘 또 지지를 조금 해주면서 버텨주는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서 소량으로 좀 들어왔고요.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경구용 치료제 등장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가속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년에 보시는 것과 같이 40만 명분의 확보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내년 2월부터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 지금 MSD 20만 명분을 구매를 했고, 지난달 하이자 7만 명분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13만 명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 구매 계획은 40만 명에 대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팩트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이 사실은 조금 중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 전에 골프 경기장에서도 모바일 랩이 가동이 됐었고 지금 설악산에서도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600명대 지금 학교에 이동형 PCR 검사 지금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PCR 검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이 이동형 PCR 검사 확대를 하겠다라고 뉴스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죠. 사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비용이 비쌉니다. 한 10만 원 이상 하죠. 비용이 비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명 검사했는데 한 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명, 한 명을 걸어내기 위해서 이 1만 명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게 일부 얘기들을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만 한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이동형 PCR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또 참여율 또한 엄청나게 좀 낮다. 취지는 매우 좋은데 보시는 것과 같이 선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1400명 중에 거의 한 1500명이죠. 1500명 중에 43명만 지금 참여율이 3%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비싸고 그리고 참여율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뿌려져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대형 이벤트나 뭐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쓰여질지는 몰라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PCR 검사,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면 이것만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기사가 떴었죠. SD 바이오 센서처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젠도 똑같이 이 다른 진단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보다는 기왕이면 다른 바이오주를 인수 합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러한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찍었죠.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브라질 시장 내에서 2위 내 진단 기업을 470억을 투입을 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SD 바이오 센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격적으로 M&A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SD 바이오 센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겨울이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지금 울산에서도 지금 코로나, 독감도 코로나랑 유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파라인플루엔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열입니다. 고열이 올라가고 기침, 가래 똑같아요. 코로나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검사를 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젠이 최소한 8만원 선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저점을 좀 다지면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와주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어떤 이런 M&A라든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어떤 공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도 그렇고요. 코로나는 앞으로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종식되는 것은 아니고,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누구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근처에 있는 분, 그리고 그분들과 밀접 있는 분들은 다 진단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독일이라든지 위드 코로나로 갖는 어떤 나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팬데믹이 다시 오는 나라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좀 좋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는 충분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즌 영상을 사실 요즘은 찍기 싫습니다. 찍기 싫은데 제가 이 유튜버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개개미입니다. 일개개미고 약간 일기식으로 이렇게 제 투자 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해서 처음 영상을 찍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를 주식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에 대해서 지금 주가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이제 뭐 파이팅 뭐 그런 의도도 있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뭐 또 좋은 종목 보이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 종목을 샀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라는 그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가를 좀 다녀와서 사실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는데 오늘 오히려 휴가가 아니니까 시간이 더 나네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